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어. 많이 덥지? 얼른 씻고 와. 하루 종일 땀에 전 몸을 헹궈내고 나오니 아내가 컵을 불쑥 내밀더군요. 뭔데? 뭐겠어. 당신 예뻐라 죽겠다는 당신 장인이 당신 챙기라고 준 거. 얼른 마셔. 한약이었습니다. 40이 코앞인데 아직도 한약 먹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아이 써. 사탕 줘. 애도 아니고 겨우 그거 먹고도 그러니? 자, 여기. 입에 쓴 게 몸에는 좋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보통 한약은 좀 달달한 맛도 있는데 장인이 준 한약은 왜 이리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 나 예뻐하시는 거 맞아? 이거 한약이 아니라 거의 사약이야. 어휴. 제가 진저리를 씻자 아내가 가짜는 듯 바라보더군요. 배부른 소리 하네. 거기 들어간 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그나마 당신이니까 그 비싼 약재를 펑펑 넣어주시는 거지. 먹기 싫으면 관둬라. 내가 먹을 테니까. 누가 먹기 싫대? 너무 써서 그러지. 그리고 이건 당신이 먹으면 안 돼. 장모님이 당신 몰래 나한테 귓속말 하시던데? 이거 먹으면 남자가... 남자가 뭐? 또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한 건데? 엄마는 왜 딸인 나를 놔두고 매번 당신이랑만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번엔 또 뭔데? 지난번처럼 자기들끼리만 알고 나 속이면 가만 안 둔다. 뭐냐고. 새초롬이 삐진 목소리더군요. 네, 제가 아내 모르게 장모님과 비밀 이야기를 나눈 전적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그러는 거고요. 그랬다가 된통 혼난 경험이 있거든요. 꼭 알고 싶어? 사실 이 약 나보단 당신 위한 거야. 이게 남자 종력에. 뭐야, 됐어. 어르신 돌팔이인 거 아냐? 그런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뭐라고? 너 진짜 오늘 약발 한번 제대로 느껴볼래? 이리 와. 됐네요. 더워. 저리 가. 암튼 밤에 두고 봐. 내가 약발이 어떤 건지 알게 해줄 테니까. 주말에 두 분께 인사 다녀오자. 매번 이리 챙겨주시니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야지. 안 될걸? 두 분 또 여행 가신대. 여행? 어디로? 지난번에 괌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 이래서 늦바람이 무섭다는 건가 봐. 나 진짜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래서 싫어? 누가 싫대? 그냥 너무 뜨거우시니 그렇지. 오, 그게 부러웠나 보네. 알았어, 말을 하지. 내가 제대로 뜨거운 맛을 느끼게 해줄게. 방으로 와. 이 사람이 왜 이래 진짜? 그 약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약이 대단하기보다는 아내가 부리는 질투가 귀여워서였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자신의 엄마라는 게 더 그랬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칠순을 목전에 두신 분이 신혼을 갓 벗어난 저희보다 더 뜨겁게 사랑을 과시하고 계시니 신기하기도 했겠죠. 귀여운 질투를 부리는 아내와 달리 전 두 분을 보면서 새삼 100세 시대라는 말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 나이 되어서도 저렇게 뜨겁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 장모님처럼 노년의 사랑을 이어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망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군요. 근데 사랑의 나이가 무슨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젊건 늙었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제가 목격한 가장 뜨거운 노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깨를 볶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다들 우리 부부의 금수를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지요. 늦은 나이에 기적같이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뤘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할 줄도 몰랐거든요. 직업도 변변찮고 나이도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상황이었다 보니 어느 정도는 결혼이라는 걸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명 가전회사의 AS 센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비정규직 직원이었어요. 유니폼엔 누구나 다 아는 그 회사의 로고가 떡하니 박혀있지만 그렇다고 진짜 그 회사 직원은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입사한 곳도 제품 AS를 담당하는 협력사였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정규직 전환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상태였으니 일반적인 여자들이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기엔 무리가 많았죠. 돌이켜 생각해봐도 제가 아내와 이렇게 한 침대를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거든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이거 고칠 수 있겠죠?
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저희 센터로 들고 가서 수리해 드릴게요. 당장은 기기도 없고 해서요. 네? 지금 못 고쳐요? 안 되는데. 저 이 자료 회의에 들고 가야 돼요. 회의요? 회의가 언젠데요? 3시요. 저 안 그러면 진짜 엄청 깨지는데. 난감하기 그지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아도 상황이 짐작이 가더군요. 보아하니 말단 직원인 듯한데 회의에 쓸 자료가 컴퓨터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주스를 쏟아 전원이 차단된 거였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다만 여기서 고치기가 좀 까다로웠던 정도였어요. 센터로 들고 가면 금세 고칠 수 있는 고장이었지만 그러기엔 상황이 문제였답니다. 혹시 안 쓰는 컴퓨터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좀 지난 것도 상관없는 거죠? 네,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내가 비품실 같은 곳에 가서 컴퓨터 한 대를 꺼내주었어요. 아내의 컴퓨터를 분해해 하드를 떼고 그걸 다른 컴퓨터에 붙였습니다.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공간이 이렇다 보니 불편하더라고요. 또 습기에 노출된 상황이라 자칫 작동 안 할 수도 있었답니다. 옆에서 사색이 된 채 지켜보는 아내를 느끼자니 오히려 제가 진땀이 날 정도였어요. 한 30여 분 씨름을 했습니다.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거요. 저희가 새롭게 론칭할 메뉴의 레시피예요. 제가 이거 만든다고 한 달을 씨름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벌쩍벌쩍 뛰던 아내가 책상을 미는 통에 연결해 놓은 컴퓨터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닥이 아니라 제 오른쪽 발등으로요. 아! 아,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눈물이 핑 돌 만큼 아팠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생각보다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래도 뼈가 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 좀 봐요. 어떡해. 빨리 병원 가봐요. 발등이 금세 부어 올랐더라고요. 지켜보던 아내가 자신의 실수로 내가 다친 걸 알았으니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의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병원은 제가 갈게요. 그것보단 간신히 연결해 놓은 컴퓨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으니 자칫 데이터가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발등이 지끈거리긴 했지만 당장 눈앞에서 고민하는 그 사람을 보니 제 발보다는 컴퓨터가 먼저였습니다. 왜요? 병원 안 가세요? 자료 안 뽑아요. 회의 안 갈 거예요. 아, 컴퓨터. 그래도 병원부터 가야죠. 이건 제가 할게요. 충격을 받았으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직접 하시겠어요? 그게 죄송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내를 보니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아, 병원 가셔야 하는데. 발을 동동거리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 탓에 제가 그 몸으로 컴퓨터를 만지는 걸 볼 수밖에 없던 아내의 표정이 왜 그리 귀여웠던지요. 게다가 얼굴도 정말 예뻤거든요. 노총각인 제가 안 설렐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처지에 감히 들이댈 수도 없는 상대란 거라니 다른 욕심은 내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얼른 자료 출력해요. 이번엔 실수하지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내가 자료를 뽑는 걸 보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출장지로 가야 하니 그래야 했습니다. 가시게요? 네, 다른 곳도 가야 해서요. 일단 임시 처방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고친 건 아니니 센터에 전화하셔서 다시 요청하세요. 큰 문제는 아니니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병원은요? 병원부터 가셔야죠. 그리고 치료비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병원은 뭘요? 괜찮아요. 뼈는 이상 없는 것 같으니 붓기야 금세 빠질 거예요. 안 돼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 당연히 제가 치료비 부담해야죠. 정말 괜찮은데. 전 그러시면 언제 밥이나 한번 쏘세요. 진짜 농담이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제 주제에 넘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아무리 커도 자기랑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밥 사달란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뜻밖에도 아내가 잠시 고민을 하더라고요. 농담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제가 더 난감해졌답니다. 저희들은 고객들에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칫 컴플레인이라도 들어오면 인사고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요. 고등학교 전기과를 나온 게 고작인 제가 이 일이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웃으시라고 한 거예요. 저 진짜 가보겠습니다. 진짜 농담이에요? 제가 밥 산다고 하면 거절하실 거예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밥 먹자고 한 소리보다 오히려 뒤에 이어진 농담이란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믿기지 않았지만 아내는 진짜 제 말에 심각하게 반응을 해왔답니다. 결국 우리는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셨고 술도 함께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어리고 직업도 외모도 저랑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법한 여자가 저랑 만나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런 여자와 연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 기적이었어요. 후에 제가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랑 밥 먹는다고 했어? 밥? 아, 그거? 솔직히 너무 미안했어. 나 때문에 발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병원도 안 가고 다시 컴퓨터 고치는데 말은 안 했지만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 그래도 어떡해. 당장 자료는 뽑아야 하니 전문가 손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당신 일하는 거 보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남자 진짜 책임감 강하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그 모습이 괜히 멋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당신이 밥 먹자고 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 난 진지하게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는데 당신이 농담이라잖아. 괜히 실망도 되고 오기도 생기고. 그래서 밥 먹자고 했지. 내가 미쳤지.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거더라고요. 결국 아내와 전 2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은 감히 욕심을 못 부렸던 게 사실이에요. 아내에 비해 제가 가진 게 너무 모자랐거든요. 세상 어떤 부모가 가진 것도 없고 미래조차 불투명한 남자에게 자기 딸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장모님은 다르셨습니다. 너무도 죄송했고 그만큼 감사했습니다. 그래, AS 일한다고? 대기업 다니니 우리 딸 고생은 안 시키겠네.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그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청회사 소속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미나한테 들었어.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대기업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 중요한 건 어디서 일하느냐가 아니고 얼마큼 노력하느냐라네. 내 딸이 그렇다고 말했는데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없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 장모님은 단 한마디도 주저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가장 컸겠지만 장모님도 결혼을 반기게 된 이유인 건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셨답니다.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이 될 거라 생각했던 아들놈이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인데 더군다나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처자가 젊고 예쁘기까지 하니 부모님들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셨답니다. 단 한 분만 빼면 그랬습니다. 지훈이가 데려온 처자가 그렇게 예쁘다고? 네, 형님. 전 무슨 탤런트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이도 지훈이보다 6살이나 어려요. 게다가 애가 어찌나 싹싹한지 제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큰 어머니는 10년 전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수시로 저희 집에 오시곤 했어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긴 했지만 사실 큰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걸 반기는 분은 그리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큰 어머니는 말 그대로 괴팍하고 입산 그런 분이셨거든요. 오죽하면 큰 집 며느리들이 시댁 가기를 죽어라 싫어할까요? 모든 트집을 잡아내 한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런 분이니 제 결혼도 축하보다는 꼬투리 잡는 게 먼저였겠죠. 듣자니 홀엄마 밑에서 자랐다면서 애가 제대로 배우고 컸을까 싶어. 여자 혼자 자식들 키우려면 온갖 꾸준 일 다 했을 텐데 자식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켰을까 걱정이네. 할 말은 아니지만 처가가 돈 좀 있어야 애들 앞길도 편해질 테고. 큰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야 괜히 말꼬리를 잡았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험을 하기 싫어 입을 다무셨지만 좀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아직 결혼 전이긴 했지만 제겐 장모가 될 분에게 그런 험담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였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저를 아껴주셨는데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을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큰엄마, 저희 장모님 대단하세요. 제가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니 큰어머니가 약간 발끈하셨나 싶대요. 대단해? 뭐가? 여자 혼자 자식들 키웠으니 뭔 거나 있으려고. 장모님 하시는 가게 건물이 장모님 건물이에요. 찾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미나가 회사 다니는 것도 장모님 식당 물려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식당 하려면 요식 업계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큰 처남 증권사에 다녀요. 애널리스트거든요. 큰엄마는 잘 모르시겠지만 큰 처남 하는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연봉도 억대가 넘어요. 큰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 기분이 별로이신 것 같더라고요. 뭐라도 트집을 잡아야 하는데 그럴 만한 게 없어서였을 겁니다. 당장 자식들은 하나같이 잘 나가고 있으니 결국은 장모님으로 화살이 돌아오더라고요.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됐으니 이젠 제가 한다 그러겠네. 너 잘못하다 말년에 새로운 장인 생기면 어쩌니? 그 사람 나이가 60 조금 넘었다면서. 요새 내가 다니는 경로당에도 젊은 것들이 연애한다고 난리더구나. 내가 얼마나 눈꼴이 시린지. 내 눈에야 젊어 보이긴 해도 나이가 60이 넘은 것들이 뭐 하는 짓인지. 그렇게라도 꼬투리를 잡고 싶었나 보시더라고요. 제가 다시금 반박을 하려 했지만 엄마가 눈치를 주시지 뭡니까? 말은 안 하셨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괜히 더 이야기 늘어나봤자 이야기만 길어지니 피곤해질 거란 말이셨지요. 엄마가 그러는데 더 반박하기도 뭐했답니다. 결국 큰어머니는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시고는 돌아가셨답니다. 저 양반 성격 몰라? 더 말해본들 들을 양반도 아니고.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야기만 길어지는데 뭐하러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 큰엄마가 계속 꼬투리 잡잖아. 장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험담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가 해라. 저 양반 저러는 게 취미인 사람인데. 그래도 뒤끝은 없잖니. 그리고 저 양반 말대로 그럴 수도 있잖니.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이제 하나 남은 자식까지 치우고 나면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아, 엄마. 뭐 그렇게 놀라?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야. 형님 말대로 여자 혼자서 두 자식 그렇게 잘 키워놓을 정도면 얼마나 고생했겠니. 남편 일찍 보내고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왜? 넌 그게 싫어? 내가 왜? 자식들도 그러라는데. 아이, 단지 장모님이 한사코 싫다시는 게 문제구먼. 굳이 장모님을 변호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제가 아내가 예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모두 장모님 유전자 덕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하시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장모님이 아내 나이 때는 정말 예쁘셨어요. 아내가 장모님 예전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빛 바랜 사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미모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셨답니다. 아내한텐 좀 미안하긴 한데 아내 예쁜 건 명함도 못 내밀 만큼의 미모셨어요. 우와, 얘 완전 미스 코리아신데? 그지? 엄마 어릴 때 주변에서 다들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그랬대. 그러게. 나가셨으면 무조건 진이었겠다. 근데 왜 안 나가신 건데?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장모님 친정이 엄청나게 가난하셨대요. 먹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미스 코리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항상 그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계셨대요. 자기도 언젠가 서울로 가서 멋들어지게 살아보겠다는 꿈 말입니다. 꿈이란 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장모님의 발목을 잡긴 했지만요. 그래도 사람 눈은 다 비슷하기 마련이지요. 근방은 물론이고 인근 도시에서도 장모님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엄청 많이 장모님을 쫓아다녔대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시절 사진을 본 뒤였으니 충분히 그랬을 거란 생각은 들더군요. 듣기로는 방송국 직원부터 장교, 지역 유지들까지 장모님을 노리셨다더라고요. 개중에 결혼 비슷한 지점까지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지막 순간 무슨 일이 생겨 다 틀어졌답니다. 그렇게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셨대요. 설마 그랬을까 싶지만 장모님의 모친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자식을 걱정하신 끝에 최악의 선택을 하셨답니다. 그 좋은 혼처를 다 마다하고 고른 게 근처에 살던 농부였답니다. 장모님 생각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분과 결혼을 하신 걸 보면 장인이 그래도 좋은 분이셨던 건 맞을 겁니다. 실제로 장모님은 장인과 결혼하시고 나서 많이 행복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결혼이 마냥 잘못된 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큰 처남과 아내를 출산하고 3년 후, 그러니까 장모님이 결혼하신 지 7년 만에 장인이 경운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자 혼자 몸으로 농사를 지으며 두 자식을 키우는 건 애당초 무리였지요. 그리고 자신처럼 두 자식을 시골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는 욕심도 거들었을 거고요. 장모님은 얼마 되지 않은 전답을 모두 팔고는 서울로 거처를 옮기셨대요. 그 이후로는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는 3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번듯한 내 가게에서 에어컨에 히터 쐬가며 편히 살지만 처음에는 그럴 수가 없었지. 생선 가게에서 명태 대가리도 쳐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 노점상이라고 안 했을까. 그래도 난 운이 좋았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제가 옛 이야기를 여쭤봤을 때 담담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당신의 고생을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란 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운이 좋은 건 맞습니다. 무일푼에 가까운 처지로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불과 30년도 안 되는 세월 안에 크지는 않지만 2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된 걸 보면 말입니다. 대단하세요. 이제 좀 편히 지내셔도 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미나가 어머니 식당 물려받겠다고 선언하기도 했고 식당에 어머니 안 계신다고 해도 이모님들이 다 부지런하시니 완전히 손을 떼지는 못하시겠지만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되잖아요.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라는 게 사장이 있고 없고가 전혀 딴판이야. 자네 말대로 장성댁이나 윤지 엄마가 열심이지. 내가 없다고 깨부릴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고맙게도 미나가 이 험한 일을 물려받는다니 안심이야 되지만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미나가 사장이 됐을 때 힘들지 않으려면 말이야. 결국은 자식 걱정이었습니다. 저를 위시의 아들딸이 다 이제 좀 쉬시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신 이유 말입니다. 지금은 요식회사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식당을 물려받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아니라 해도 장모님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장모님 말대로 직원들이 아무리 사심 없이 일한다고 해도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어쨌든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자영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답니다. 자네 왔는가? 결혼하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네. 미나가 잘해주지? 네, 아주머니도 잘 계셨어요? 그럼 내가 못 지낼 이유가 어딨겠나. 근데 사장님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미리 연락 안 했나? 네, 근처에서 일하고 잠시 시간 남아서 어머니한테 인사나 드릴까 해서 왔어요.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맨날 말썽이던 허리가 그래서 한의원에 가셨어. 요새 종종 가셔. 자네들한테는 말도 안 했을걸? 하긴 그렇게 썼는데 허리라고 멀쩡할까. 뭐 이젠 좀 쉬실 때도 됐는데 웬 고집인지. 온 김에 끼니나 채우고 가. 밥도 못 먹었지? 아니요. 그냥 지나다 인사하러 들린 거예요. 다른 데 일 가봐야 돼요. 그래. 다음엔 오기 전에 전화라도 하고 와. 괜히 헛걸음하지 말고. 헛걸음은요. 이렇게 아주머니 보고 가잖아요. 그런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네. 이래서 사장님이 사위 잘 들였다고 좋아하시는 게지. 이모님, 탁 나가요. 보셨죠? 저 양반 또 오신 거. 진짜 정성이라니까. 직원이 가리킨 곳에 머리가 반쯤 벗겨진 어르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아는 걸 보니 단골이신가 보더라고요. 저 영감님 참. 어쩌나 사장님이 안 계셔서. 왜요? 어머님 지인이세요? 지인? 하하, 지인은 사장님 팬클럽 중 한 분이셔. 네? 팬클럽이라니요. 어머니가 연예인도 아니신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이건 비밀인데. 장성댁 아주머니가 들려주시는 말을 들으니 새삼 장모님 말이 틀리지 않다 싶대요.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장모님이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 테지만 실제로 장모님 식당은 장모님이 자리를 비우면 매출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에게 한번 어찌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찾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 직원들은 팬클럽이라고 그런 거였습니다. 나이가 드시긴 했어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유지하고 계시다 보니 장모님에게 대시하는 노인분들이 적지 않았던 거죠. 새삼 장모님이 얼마나 고운 분이신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라면 예쁜 여자에 혹하는 동물이니까요. 저도 그 범주에 속한 놈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전 성공했으니 괜찮지만 장모님을 보겠다고 식당에 오신 분들은 애초에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셈이니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더라고요. 엄마도 이젠 연애 좀 해. 그래야 내가 엄마 걱정을 안 하지. 왜? 아빠 때문에 그래? 아빠도 다 이해하실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인데. 그만큼 의리 지켰으면 차고 넘치지. 얘가 못하는 말이 없다. 부부 사이에 의리가 무슨 말이야? 그래봐야 같이 산 건 6년뿐이면서 설마 지금까지 아빠를 사랑해? 연애도 아니고 중매 결혼이었다면서.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서 꼭 첫사랑이냐 그러더라. 중매라고 첫사랑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 엄마한테는 네 아빠가 첫사랑이고 끝사랑이야. 네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 줄 알기나 해? 아무리 손이 모자라도 내가 밭에 나오는 걸 기겁하며 말렸던 사람이야. 얼굴 탄다고 손 거칠어진다고
자기는 더위에 기절을 하는 한이 있어도 난 일 못하게 할 만큼 나 아끼던 사람이었어. 꼭 사랑해서 결혼해야 행복한 건 아니야. 엄마는 네 아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네네. 요새는 열려문 같은 거 안 세워주나? 우리 엄마 정도면 열려문 서너 개는 세워줘도 될 것 같은데. 요게 또? 아무튼 엄마는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엄마는 이리 살다 네 아빠 만날 거야. 그 사람 만나면 막 자랑해야지. 내가 당신이랑 한 약속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켰으니 이제부턴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그럴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자식들이라고 해도 연애해라 마라 할 수가 없었지요. 장모님은 당신의 말처럼 장인어른과 한 약속들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지키셨거든요. 산비탈을 개간에 만든 돈에서 일을 하고 오시던 장인이 경운기가 굴러서 크게 다치셨답니다. 그 사고로 며칠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장인어른이 마지막 유언으로 그러셨대요. 애들은 큰 집에 맡기고 재혼하라고 말입니다. 꽃보다 어여쁜 젊은 아내가 남자 없이 험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정말로 장모님을 많이 사랑했으니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절대로 안 그런다고 하셨대요. 당신 없어도 당신 목까지 노력해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결국 장인어른과 손 붙잡고 약속까지 하셨대요. 장모님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였답니다. 두 자식 누구보다 번듯하고 예쁘게 잘 키우셨죠. 제가 감정이 메마른 놈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모님을 보니 왠지 가슴 한켠이 찡해지더라고요. 저런 게 사랑인 건가 싶고 아무도 봐주지 않은 약속을 한평생 지켜온 장모님이 존경스럽기도 했답니다. 그런 장모님이 주신 딸이니 아내에게 더 잘해야 한다고도 생각했고요. 자기는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장모님처럼 저러고 살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말이 씨가 된다고.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진짜 화낼 거다. 아이, 그냥 궁금해서. 장모님 하신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웬일이래? 나 드라마 보면서 운다고 놀리던 사람이. 아이, 드라마야 가짜 이야기니까. 근데 장모님은 진짜 시잖아. 아무튼 그럴 거냐고. 빨리 대답 안 해? 그만해. 간지러워. 나 먼저 두고 가기만 해봐라. 난 그 다음날 바로 좋은 남자 찾을 거니까. 그게 싫으면 나 두고 안 가면 되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내라고 다를까요? 그런 엄마를 평생 보고 살아왔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존경스러워지는 분이셨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보내고도 여전히 장인어른을 사랑하신다는 분이시니 그 어떤 남자가 대시를 해도 장모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만나려는 사람들 수준이 좀 비슷비슷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 60을 넘기셨어도 웬만한 40, 50대 아줌마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데 저런 늑수그레한 분들이나 어울리긴 한답니까? 제가 사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울려야 하는 거지요. 뭐 저도 그렇게 본다면 낙제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경우가 아니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제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장모님의 팬클럽 회원들이 꾸준히 식당을 찾았지만요. 문제는 그분들 중 일부가 몰래 장모님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어느 주말 장모님 식당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전기를 많이 끌어 쓰다 보니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렸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사람 부른다는데 자기 오지 말래. 사람을 왜 불러? 사위가 기술자인데. 사람 부르면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만큼 꼼꼼하게 봐주지도 않잖아. 그냥 금방 다녀올게. 자기도 갈래? 나 오늘 현장 탐방 간다고 그랬잖아. 사람들이랑 약속한 거라서 안 돼. 맞다, 그랬지. 그래, 가서 잘 보고 와. 나 후딱 다녀올게. 응, 고마워 신랑. 고맙기는. 다녀와서 저녁 맛있는 거 먹자. 30여 분을 달려 장모님 식당 앞에 막 차를 대려던 그때였습니다. 제 차 뒤로 직원분 두 분이 노인 한 분을 부축해서 모시고 가던 걸 봤답니다. 노 여사, 그러는 거 아니오. 이 사나이 순정 왜 이리 몰라줘.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물러나나. 내가 이래도 해병대 출신이야. 노 여사. 아무래도 노 여사란 건 장모님을 두고 하는 소리지 싶더군요. 장모님이 문 앞에 나와서 그걸 보고 계시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좀 당황하시지 뭡니까? 어머니 왜 나와 계세요? 냉장고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금방 고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저분은 왜 저러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니 어머니 부르시는 것 같던데. 별일 아닐세. 그나저나 쉬는 날 왜 굳이 온다고 그러나. 일주일 내내 힘들었을 텐데 그냥 쉬지. 사람 부르면 되는 것을. 사람은 왜 불러요?
그 엄마의 그 딸 아니랄까봐 미나도 사람 부르면 된다더니. 자네 힘드니까 그렇지. 암튼 고맙네. 어서 들어가세. 여전히 그 노인분은 바락바락 고함을 지르고 계셨지만 젊은 사람이 둘이나 옆에 붙어 밀어대니 그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장모님이 저를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통에 더 이상 관심을 둘 수가 없었답니다. 예상대로 전기를 너무 많이 끌어쓴 게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었답니다. 그제야 아까 그 일이 떠오르지 뭡니까? 장모님 식당이 주말이면 손님이 더 많아지니 알바를 썼거든요. 그중 하나가 대학 다니는 친구였는데 싹싹하기도 해서 저한테 형님이라 그러면서 잘 따르던 윤재를 붙잡고 아까 일을 물어봤습니다. 형님도 보셨어요? 아시죠? 사장님 팬클럽 있다는 거. 그야 알지. 그럼 그분이 팬클럽이야? 네, 그 중에서도 열혈 팬클럽 회원이세요. 근데 오늘은 낮부터 술이 좀 과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영화 보러 가자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장님이 그런데 꿈쩍이 나시겠어요? 안 된다고 했더니 저렇게 난리시네요. 뭐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좀 걱정돼요. 근데 이모님이나 황 실장 아저씨는 별일 아니라면서 웃으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노인들이 뭘 어쩌겠냐시더라고요.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혹시 앙심을 품고 이상한 짓 하면 어째요? 아무래도 오래 함께 일한 분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어서 그랬나 보지만 윤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보는 광경이기도 했고 요새 스토킹이니 어쩌니 해서 여자를 따라다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잖으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별일이야 있겠어? 잠깐 보긴 했는데 꽤 점잖아 보이시더구만. 보이기야 그랬죠. 아까 그분 제가 듣기로는 어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는 것 같던데 그렇다고 마냥 착하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많은 식당에서 낮부터 취해서 행패 부리는 거 보면 선생님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요. 뭐 아무튼 저는 좀 걱정돼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제가 어머니 옆에 있던 그분을 때리다시피 한 이유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참 많이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름이 가장 싫답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거든요. 그 주범이 바로 에어컨이랍니다. 예전에야 에어컨 가진 집이 드물었지만 요즘은 에어컨 없는 집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차례 AS 의뢰가 들어왔답니다. 일을 할 때도 제발 빨리 와서 에어컨 고쳐달라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당연하죠. 말 그대로 찜통 더위 속에서 에어컨이 안 되니 죽을 맛이겠지요. 그러니 예약 시간까지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독촉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몸이 2개도 아니니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남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온몸은 땀에 절대로 전 채였어요. 에어컨이 고장난 집들만 다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땀이 안 날 리가 없었지요. 그래도 마지막 집만 하면 퇴근할 수 있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파트를 들어섰답니다. 벨을 누르기 무섭게 문이 열리더군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들어서기 무섭게 민망한 광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딱 봐도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웬 여자를 꽉 껴안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계시는 여성분은 그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5, 60대는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AS 기사를 한들 그래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거의 옷을 벗다시피 한 복장으로 계시는 여자분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방금 전 부부싸움을 한 기색이 역력하게 난장판이 된 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것 말고도 별의별 고객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광경은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게 저희들끼리의 철칙이긴 합니다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흔한 게 아니었어요. 설령 집에 단두분이 계셔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 같은 경우 저희가 들어가면 대개는 남자분만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마치 저 보란 듯 몸을 포개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게 다였다면 저도 모른 채 하고 순수하게 제 일에 매달렸을 겁니다. 그래야 하고 또 그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두 분이 손을 꽉 잡고 계셨답니다. 뭐 제가 오건 말건 격렬하게 포옹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 그깟 손잡는 거야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만 중요한 건 붕대 비슷한 걸로 그 손을 동여매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형사가 범인을 잡아놓고는 도망 못 가게 수갑을 각자의 손에 걸어놓은 장면 말입니다. 꼭 그런 식이었거든요. 얼핏 여자가 자신을 벗어날 수 없게
강제로 묶어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정폭력 같은 거요. 심한 경우에는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걸 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희 매뉴얼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요새야 가정폭력을 엄단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래도 그건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저희 같은 AS 기사들은 관여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 분이 손을 묶고 계셨다고 해도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었답니다. 뭔가 찝찝하긴 했지만 제가 맡은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에어컨이 고장난 집에서 일을 하니 더운 건 당연하지만 그 집은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답니다.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제 후각을 자극한 냄새가 원인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였답니다. 바로 오리백숙 집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흙기 주방을 보니 역시나 가스레인지 위에 솥이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긴 했지만 그 전까지 백숙을 끓이려 했던 걸 겁니다. 안 그래도 더운 와중에 오리백숙을 끓이는 열기까지 더해졌으니 그야말로 찜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에어컨까지 말썽을 부렸으니 얼마나 더웠을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다른 집들은 일주일씩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마침 이 근처에서 술이 의뢰하신 집이 예약을 취소하는 통에 올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좋게 3, 4일은 기다리셔야 했을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 다행이네요. 그래 수리는 됩니까? 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호스는 어르신이 만지신 건가요? 손댄 흔적이 있는데. 아, 그거요? 아니 제가 호스에 물이 새길래 혹시 그것 때문에 안 되나 해서요. AS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이 더위에 그냥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아니 혹시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뭐 물이 좀 세긴 해도 그것 때문에 에어컨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단자가 말썽을 부린 거예요. 이거 갈면 됩니다. 남성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여성분은 남성분의 가슴 파괴 꼭 파묻혀 계시더라고요. 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 앞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손을 감싸고 있는 저 붕대도 여전히 신경을 거슬리게 했고요. 가장 찝찝했던 건 여성분이 떨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눈에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 있으니 그 떨림을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자고요. 알량한 정의감에 사정도 모르게 끼어들었다 고객이 제기한 컴플레인 덕에 잘린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총각 이기라도 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엄연히 가장인 상황에서 그래서는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상한 광경을 보고도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오래된 에어컨이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찬 공기를 내뿜었습니다. 이제 됐네요. 이번에 괜찮지만 또 언제 말썽을 부릴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까지만 쓰시고 교체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갈수록 더워진답니다. 에어컨 없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요새 나오는 에어컨들은 1등급이라 전기세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어쩌나 온몸이 땀이네. 내 미안해서 어쩐데. 괜찮습니다. 저희 일인데요. 두 분이 오히려 고생하셨네요. 더위 드시면 큰일 나실 수 있으니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 끄지 마시고요. 네, 그러리다. 신경 써줘서 고맙네요. 잠시만. 내 시원한 음료수라도 대접해야 많이 풀리겠네. 괜찮습니다. 오늘 원 없이 마셨습니다.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 잠시만 기다려요. 꼭 2인 삼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성분을 가슴팍에 묶고 냉장고를 여시던 노인분이 갑자기 중심을 잃으셨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으셨으니 뭔가 잘못 밟으셨나 봅니다. 조심하세요. 제 경고가 무색하게 두 분이 바닥에 동시에 넘어지셨어요. 그와 함께 요란한 비명이 울리지 뭡니까? 전 단단히 탈이 난 줄 알았습니다. 뼈가 약한 노인들이 넘어져서 골절상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요. 괜찮소? 잠시만. 두 분이 걱정돼 일으키려 가는 순간 전 진짜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남성분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어 볼 수 없었던 여자분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은 틀림없이 장모님이셨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남자의 멱살을 틀어잡았습니다. 처음 두 사람의 손에 묶인 붕대를 보았을 때부터 저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송서방 왜 그러나? 그러지 말게.
아이, 젊은이, 아이, 왜 그러나? 아이, 말로 하게. 오해야. 오해는 무슨? 선생이면 선생다워야지. 여자를 납치하는 놈이 무슨 선생이야? 내가 지난번에 가게 앞에서 봤을 때부터 이상한다 했어. 아이, 당장 이거 안 풀어? 순간적으로 6개월 전 가게 앞에서 본 그 교장 선생이란 사람이 떠올랐답니다. 장모님을 졸졸 따라다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국 장모님을 억지로 자신의 집에 끌고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이 장모님의 집도 아니었고 가슴에 파묻혀 떨고 계시던 것도 그 증거였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리가 없었죠. 장모님이 저라는 걸 알았을 테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구원 요청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전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답니다. 그때는 그저 장모님이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교장 선생이라는 이자에게 강제적으로 끌려와 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장모님을 구해야 한다고만 생각한 거였습니다. 송서방 오해야. 그 손 놓고 내 말 좀 들어봐. 응? 제발. 장모님이 울다시피 제 손을 놓으시라더군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왜 변호하는지부터가 너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좀. 장모님이 말한 대로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두 분의 손은 여전히 꽉 잡힌 채였습니다. 어머니, 이 손 놓으세요. 어서요. 안 놓는 게 아니라 못 놓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제야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싶어 잡은 게 아니었더군요. 남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고장이 호스가 갈라져서 그런 건 줄 알았답니다. 근데 기사가 못 온다니 직접 하려고 순간 접착제로 호스를 붙이고 그 위에 실리콘을 바를 생각이셨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수로 남자분의 손이 접착제 병에 붙어버렸대요. 놀란 장모님이 남자분의 손을 떼어주려다가 병이 쏟아지면서 새어나온 접착제가 두 분의 손을 순간적으로 붓게 만들어버렸답니다. 손이 붙은 것도 문제였지만 뜻하지 않게 손을 잡게 되었으니 더 허둥지둥하셨고요. 냉정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되린데 마음이 그러니 되는 것도 안 되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왔고요. 인터폰 화면에 뜬 게 저라는 걸 알아보신 장모님이 너무 놀라 도망치고 싶었는데 손이 그러니 그럴 수도 없어 궁여지책으로 남자분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신 거였답니다. 계속 이러고 계셨다고요? 이러면 손 상하세요. 일단 화장실로 오세요. 잦은 일은 아니지만 저희도 가끔 겪기도 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따뜻한 물로 손을 적신 후 비눗물로 손을 부드럽게 하고 나서 오일이나 로션 같은 걸로 하면 크게 손을 상하지 않고 접착제를 제거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손을 떼어드렸어요. 좀 볼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일단 화상 연고 먼저 바르고 그래도 모르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깟 걸로 병원식이나. 송서방 오늘 일 미나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지?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말하든 숨기든 할 거잖아요. 한참을 망설이시던 장모님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여셨습니다. 이분은 자네 생각처럼 그때 그분이 아닐세. 그럼요.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장모님이 여기에 오신 건데요? 경황이 없어서 인사나 늦었네. 나 이철우라고 하네. 한의사 일을 하고 있어. 노 여사님이랑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네. 한의사라던 그분의 말씀처럼 두 분이 친구처럼 보이진 않았답니다. 결국 나머지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더군요.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장모님의 식당에서였답니다. 1년 전쯤에 장모님 가게에서 그분이 동창회를 하셨는데 장모님에게 한눈에 반하셨대요. 그래서 계산을 하며 명함을 건네셨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들처럼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허리가 문제를 일으켜 한의원에 갔다가 다시 만나게 되셨대요. 그래도 손님이시니 반가웠을 거고요. 그러다 치료를 받으며 이야기를 터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더 가까워지셨대요. 다시 보니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편하게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장모님도 조금씩 끌리셨나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으면 다들 환영했을 텐데. 어떻게 그래. 이 나이에 이러는 것도 남사스러운 일인데. 아유, 나이가 어때서요. 아무튼 미나한테는 알리지 말아주게. 하더라도 내가 말할 테니 그래줄 수 있겠지? 네, 어머님이 편하신 거면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밥도 못 먹었을 텐데 가긴 백숙이나 먹고 가게. 몇 번 거절했지만 계속 잡아 끄시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보다는 장모님이 만난다는 그 한의사분이 궁금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나란히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의사분의 인품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수시로 장모님 앞에 음식을 놓아주시는 것 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 다정할 수 없더라고요. 사위 앞에서 그러는 게 쑥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장모님도 싫은 기색은 아니셨어요. 그만큼 두 분이 가까워지셨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모님 부탁을 들어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가까이 아내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가끔 장모님과 한의사분을 만나 사위 노릇을 하며 말입니다. 당신, 나 좀 봐. 일을 하고 들어간 나를 붙잡고는 아내가 도끼 눈을 뜨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었지만 아내가 그러면 남편인 저로선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도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용서?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 일단은 혼나야지. 어떻게 날 속여?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다른 건 몰라도 서로에게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랬지. 기억 안 나? 그럼 나 당신한테 거짓말 한 적 없는데 진짜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자기, 이철우란 분 알아 몰라? 한의사신데.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있나요? 벌써 서너 번 뵌 분인데. 근데 아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아나 싶었습니다. 설마 눈치를 보니 아는 분이네. 그지?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자기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 이것 봐, 이것 봐. 둘이 똑같아. 엄마도 그러더니 이젠 자기도 똑같이 말을 하네. 언제까지 속일 거였어? 내가 몰랐으면 끝까지 말 안 할 거였어? 더 속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미 장모님한테도 확인하고 온 듯한 말투였거든요. 아이, 속이게 못 속여. 장모님이 그걸 원하시니 난들. 닥쳐. 진짜 둘 다 똑같아. 내가 왜 엄마 이야기를 엄마도 아니고 당신도 아닌 장성 이모한테 들어야 돼?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랬던 거였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장모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장송댁 아주머니였으니 장모님이 그분한테만은 사실을 털어놓으셨거든요. 자주 가게를 비우는 장모님을 이상하다 생각하신 장송댁 아주머니가 사실을 털어놓으라자 더는 숨길 수 없어 말씀하셨답니다. 그래도 아내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신 줄 알았는데 어쩌다 그런 걸까 했습니다. 이모가 그러시더라.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축하받을 일인데 계속 쉬쉬하는 게 아니다 싶어서 나한테 말하는 거래. 그래서 엄마 찾아가서 따졌더니 자기가 말했냐시더라. 근데 자기도 그러네. 진짜 둘 다 똑같아. 어떻게 두 사람 다 이모보다 못해? 이모 말대로 좋은 일이잖아. 축하할 일이고. 당분간 당신 안방 출입 금지야. 들어오기만 해봐. 딴 건 몰라도 안방 출입 금지는 너무하잖아. 내가 좀이나 보는 낙으로 사는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 벌을 줄 수가 있어. 잘못했어. 다른 건 뭐든지 받아들이겠는데 안방 출입 금지만은 안 돼. 미나야, 마누라. 몰라. 맘 같아선 집에도 안 들이고 싶은 거 안방으로 줄여준 거 고맙다고 생각해. 미나야, 조미나, 조 여사님, 한 번만 봐주라. 그날 진짜 얼마나 아양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빈 끝에 간신히 용서를 받긴 했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로 쫓아내도 할 말 없을 거란 협박에 꽤나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내가 서운함을 표시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들 좋아했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오신 장모님이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축하였지요. 그래도 장모님은 많이 개면쩍어 하시는 눈치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장모님의 연애를 축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요.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가족이 모여서 하는 장모님의 결혼식이었답니다. 장모님의 연애가 아름아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맞이한 장모님의 66번째 생신날, 저희 가족과 식당에서 오래 함께 일한 분 몇 분이 식당에 모였답니다. 백숙집 앞에는 팻말을 내걸었고요. 사정이 있어 오늘은 쉽니다. 란 팻말이었습니다. 신랑 이철우 군과 신부 노회자 양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흰 머리가 검게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약속합니까? 대답 소리가 작습니다. 약속합니까? 가게에 울려 퍼지는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희 가족은 흐뭇하게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렸답니다. 누구처럼 웨딩 마차도 없고 웨딩 드레스를 입은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행복한 것이었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위해 마련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단순한 생일 잔치로만 알고 참석하신 두 분이 한사코 마다하셨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두 분을 이어주고 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울긴 왜 울어?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울면 딸 낳는다는 거 몰라? 왜? 나 같은 딸 하나 더 낳고 싶어서 그래? 그럼 더 울든가.
아내의 면박에도 좀처럼 눈물을 거두시지 않는 장모님을 보니 저까지 울컥하더라고요.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생각하니 더 그랬나 봅니다. 이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장모님이 행복해 하시길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